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는 인문 아학타블라TV의 김병찬입니다. 여러분, 천여 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번성했던 아즈텍 제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아즈텍 제국의 섬뜩하면서 놀라운 비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9년 2월 코르테스가 이끄는 600명의 스페인 병사들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 전쟁이 빈번했던 유럽에서는 포로들에 대한 끔찍한 고문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포로들을 고문대 위에 올려놓고 뼈를 부러뜨리거나 사람의 사지를 하나씩 말에 묶어서 네 방향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스페인은 잔인한 처형으로 유럽에서도 널리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마녀로 몰린 여자는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코르테스와 그 부하들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터를 집처럼 누비던 백전노장의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아즈텍에서 겪은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즈텍 제국의 마지막 황제 목테수마의 초대를 받아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내에 따라 도시 중앙부에 있는 114계단이나 되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너무나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스페인 군인이 도착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큰 돌이 서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즈텍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위치로포치틀리의 신전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신전의 바닥과 벽이 온통 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스페인 정복자들은 그 이유를 곧 알게 됩니다. 그곳은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던 장소였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나 노예들을 바쳐 신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포로들이 줄지어서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게 되면은 여러 신관이 돌 제단 위에 포로들의 사지를 결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흑요석 칼로 가슴을 도려내 심장을 산채로 꺼냈습니다. 초대를 받아 피라미드 꼭대기에 갔던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을 했던 걸까요? 그건 아즈텍인들의 독특한 신앙과 관련있습니다. 아즈텍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옥수수를 먹고 자라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나서 4000년간 지속되는 인간 세상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인간 세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4000년이 지난 후 이번엔 거센 바람이 불어 세상을 멸망시켰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세상은 불과 그 이후에 이어진 비에 의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즈텍인들은 인간 세상이 4000년간 이어지고 이후에 멸망한다는 탄생과 종말의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테오티우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다섯 번째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아직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태양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불사지르는 것이었죠. 이때 두 명의 신이 경쟁해서 화롯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맨 처음 들어간 신은 태양이, 그 다음 들어간 신은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자 나머지 신들은 뱀의 신을 찾아가 자신의 심장을 차례로 바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태양과 달은 움직이며 세상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신들이 심장을 바쳐서 이 세상을 구원했듯이 4번이나 멸망한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와 심장을 신에게 바쳐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태양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풍속은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어디서든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유럽에 살았던 켈트족은 거대한 허수아비에 사람을 집어넣고 불에 태우는 인신공양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중국 상나라 시대는 주변국의 포로들을 잡아 제물로 바쳤고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의 안정을 위해서 기둥마다 사람의 머리를 수십 개씩 묻곤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큰 공사를 할 때 산 사람을 산채로 묻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한국에서도 고조선 시대부터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을 만들 때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자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심청전이나 에밀레종의 전설에서도 인신공양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지만 아즈텍 제국에서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문화권과는 달리 아즈텍 제국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고대 이후 점차 사라진 인신공양이 아즈텍 제국에서는 스페인에게 멸망하는 16세기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이죠. 둘째, 아즈텍 제국에서는 인신공양이 다른 곳과는 달리 빈번히,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왕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이런 의식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만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는 무조건 이런 의식을 행했죠. 그렇게 희생된 사람의 숫자는 1년에 무려 5만 명 가까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하루에 150명씩 죽인 셈입니다. 1487년 수도 테노치틀란에 대규모 피라미드를 건설해서 바치는 기념식에서는 길이 3km에 걸쳐서 사열로 줄지어선 포로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형되었습니다. 왜 아즈텍에서는 다른 곳과는 달리 이렇게 오랫동안 대규모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즈텍인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친 그 진짜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즈텍인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고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 빙하기가 도래하면서 대형 초식동물이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소, 말, 돼지처럼 주요 단백질원이 사라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었고 그 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인간을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불편하게 들리실 겁니다. 우선 우리는 인간에게 고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 속에서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에 뇌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백질 중에서는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고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게끔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왜 아즈텍인들은 개나 칠면조 등을 먹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개와 칠면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고기를 먹어야 잘 자라고 칠면조는 인간이 먹는 곡물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인간과 경쟁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동물을 지속적인 단백질원으로 삼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인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공양의 풍습은 아즈텍 제국이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이로코이족은 포로의 신장을 먹기 위해서 서로 다퉜고 아마존에 살던 투피나마족은 포로를 죽여 막대기에 바베큐로 구워 먹기까지 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아프리카 정글이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인의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모두 대형 초식동물이 살기 힘든 열대 우림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즈텍 제국에서는 인구가 500만 가량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기를 분배하기 위해서 포로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고기를 해결했을까요? 아즈텍 황제는 귀족과 군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인육을 지급했고 이를 통해서 정권을 안정시켰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콩, 옥수수 등을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웠고 아마존 다큐멘터리에서 보듯이 벌레 등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지만 잉카 제국은 아즈텍에 비해서 인신공양의 풍습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잉카인들이 안데스 산지에 살던 라마를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즈텍의 제사의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장을 꺼낸 뒤 죽은 시체는 피라미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피라미드 계단을 보면 매우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시체가 잘 구를 수 있도록 고안을 했기 때문이죠. 특이한 점은 굴러떨어진 시체들은 각기 소유권을 지닌 주인들에게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시체는 인간 백정에 의해서 절단되어 요리 재료가 되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인육에 후추와 토마토로 양념을 한 스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체의 머리는 나무꼬챙이에 꽂아져 막대기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을 광장에 전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머리가 무려 1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는 모두 이런 피해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재물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생자의 절대 다수는 포로와 노예들이었고 이들은 엄청난 공포에 질려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도중에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노예들의 뼈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곳에서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끔찍한 인신공양의 풍습은 결국 제국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먹잇감으로 놓였었던 다른 부족들은 아즈텍 제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스페인 정복군의 편에 서서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또한 식인을 위해서 포로를 산채로 잡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아즈텍 군인들은 적을 모조리 섬멸하려 했던 스페인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던 코르테스 장군이 스페인에서 대제를 가져와 아메리카 대륙에 보급한 이후 인신공양의 풍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론. 아즈텍인들은 너무나 당연히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 우리 주변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자. 감사합니다.